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국립대학교 김웅정 교수입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했고 연구 분야는 국제물류하고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주전공입니다. 이 논문은 그 국제공항에 대한 어떤 공항이 이제 여객 파트하고 이제 화물 파트가 크게 나누는데 화물 분야에 대한 건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선진국형 경제 구조로 가면서 국제공항의 어떤 물류 효율성이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공항의 화물 양을 보면 그 나라의 경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에 이제 물류공항으로서 이제 대표성을 갖는 13개 공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효율성이 어느 공항이 최적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어느 공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론부터 별로를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세계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과거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기업의 활동폭이 좀 확장됐고,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사슬이 최적화된 재배치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이제까지 계속해 왔는데, 2024년도 말에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확장 공사가 이제 마무리된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처리량이 세계 한 2에서 4위 정도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공항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좀 제고해서 아시아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량화된 효율성 분석에 근거하여 공항 물류분의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공항 화물 물류에 대한 선행 연구하고, 그다음에 방법론으로 쓰인 DEA라고 합니다. 자료 허락 분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산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서 연구 주제의 학문적, 실무적 필요성, 차별성을 식별을 하였고, 연구 방법의 독창적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는 공항 및 항공물류 분야 DEA라는 방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에 많이 있었고요. 이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공항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화물보다는 여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도 있었고,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구는 조금 부족한 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의 차별성을 식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의 항공물류 분야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연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로 백신 같은 것들이 콜드체인 운송 등 신속 정확한 항공물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이고,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항공물류의 이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공물류는 기술 및 자본지배학적 산업을 지원하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선진국형 고부가 가치 물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 인천공항이 개항 이후에 현재까지 4단계 건설 공사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4년도 말에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항공물류 발전을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분명히 차별성이 있겠습니다. PT 버전이 달라졌는데 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어 방법이 DEA라는 그 자료 효력 분석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인풋 요소하고 아웃풋의 요소를 변수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대상을 가지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통계 기반이 아니고 비모수적 방법이고, 선형 분수 계획법에 기반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한 게 이제 CCR, 이 DEA 안에서도 CCR 모델이 있고 BCC 모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표본은
효율성 분석 대상을 이제 DMU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효율성 분석 대상인 DMU를 국제공항협의회 ACI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화물처리 실적 상위 50개 공항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에서 13개 공항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선정 기준은 한국의 인천공항과 규모가 유사해서 상대적 효율성 분석 대상으로 적합성 있는 공항, 그 다음에 역내 물류 허브 위치가 동북아시아권에서 경쟁 구도에 있는 공항도 고려하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투입 및 산출 변수에 대한 공항들의 공통적인 실현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항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50개 공항을 다 할 수가 없었고, 그 중에 공통 데이터가 있는 13개 공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들어가 있고요. 싱가포르, 대만,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이렇게 공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A 분석의 효율성은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의 비율이 어떤 공항이 최저냐를 보고 그 최적 공항으로부터 비최적, 덜 비효율적인 대상이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DA를 써서 기존의 공항을 대상으로 연구들을 이렇게 한 35개 연구들을 해서 썼던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를 뽑아보니까 빈도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연구에 사용할 변수를 이제 저 선행 연구의 근거에 선정을 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이제 투입 변수가 총자산, 화물터미널 면적, 고 산출 변수, 연간 화물처리량, 그래서 3개의 변수 나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 DA 분석 방법론에 또 이제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투입 변수, 산출 변수의 합의 2배가 연구 대상인 공항 수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약 사항이 있어서 한 개씩을 줄였습니다. 투입 변수 하나 줄이고 산출 변수 하나 줄여서 최종 투입 변수는 운항수, 활주로수, 총자산, 산출 변수는 연간 화물 처리량, 연간 총 수익, 이걸 성과 변수로 해서 이제 효율성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산출 변수 입력 데이터 중에서 자산하고 수익과 관련된 재무지표는 한국 항공협회의 자료를 썼고, 그 다음에 운항수, 활주로수, 화물 처리량 같은 운영 및 시설 관련된 변수는 ACI 리포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입력 데이터.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은 CCR 모형을 분석, CCR이라는 것은 이제 이 투입되기 산출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걸 가정합니다. Constant Return to Scale에서 CRS를 가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생산성이 10이면 2명 투입하면 20, 3명 30 이렇게 이제 정률적으로 올라가는 걸 가정하는 게 이제 CCR 모델이고, 뒤에 나오는 BCC 모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명 투입했는데 10이고 2명 투입했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4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같은 공간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작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정하는 게 이제 BCC 모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CR 모형 분석하는 결과 타오유양과 청약호, 바이오유양, 하네다 공항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인 공항으로 식별되었고, 유럽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히드로, 로스앤젤레스, 포츠워스 공항 이런 것들은 이제 비효율적인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하고 창의공항, 베이징공항은 이제 비효율적이긴 한데 그 비효율의 정도가 위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 이런 유럽 공항보다는 좀 덜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BCC 모델 분석 결과도 그렇게 보면은 기존 CCR 모델에서 분석된 4개 공항에 추가적으로 이제 CCR 모델로 했을 때 비효율적인 공항이 BCC로 했을 때 이제 효율적인 거 나타나는 공항들이 바이오인, 히드로 공항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규모의 효율성 측면에서 CCR 모델하고 BCC 모델의 효율성 값이 동일한 공항이 타오유안 공항, 청라포, 바오안 공항, 하네다 공항은 CRS인데 규모에 따른 산출도 정률적으로 나온 공항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4개 공항 투입에 비해 산출 증가는 비례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물류 공항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 책정, 투입에 비해서 정률적으로 산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훨씬 더
수익이 채증하는 모델 곡선을 공항이 인천공항, 창의공항, 프랑크푸르트공항, 히드로공항, 로스앤젤레스공항 이런 공항들인데 이러한 7개의 공항은 물류시설에 대한 공항 물류시설에 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그런 공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변수를 늘렸을 때 정률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더 시너지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베이징공항이나 바이공항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투입 변수에 대해서 산출 변수가 오히려 투입할수록 수율성이 산출이 떨어지는 그런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 시사점은 기존 국제물류 분야의 연구가 이제 주로 해상 및 항만물류 위주로 편중된 경향을 보였는데 본 연구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기술 자본지배적인 산업 위주의 선진국형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공항의 항공물류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각국의 공항 개발과 확장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시점에서 이루어져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개발과 시설 확장에 있어서 투자 그리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보여야 될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공항 물류 부분에 대한 투입 요소들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지금 현재 투입된 요소를 감소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형태를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투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지 아니면 현재 형태가 최적이므로 더 이상 투입이 무의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 의사결정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발표해 PPT가 알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